자, 안녕하십니까 고3 여러분.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 영상은 6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내가 글의 정답이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친구들이 보면은 한 등급 정도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글을 보는 방법, 그리고 어디에다가 우리가 집중을 해서 정답을 골랐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18번 편집글입니다. 이 글의 목적이죠. 편집글을 볼 때는 앞쪽은 거의 다 인사글입니다. 인사글. 그죠? 앞쪽을 좀 보지 말고 최소한 세 번째 줄 또는 쌤이 지금 현관 펼쳐놓은 것처럼 어떤 특정 접속사를 좀 위주로 먼저 읽어주면은 괜찮다. 세 줄 정도는 스킵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I tried to sign up for your lifeguard training course. 뭡니까? 자, 나는 등록했다. 너의 라이프가드 트레이닝 코스에 이번 여름. 그러나 그 코스는 너무나 popular. 인기가 있어서 the registration 뭡니까? 그 등록이 거의 닫혔다. 그죠? 마지막으로 나는 너에게 요구하는데 좀 열어달라. 그죠? 내가 뭔가 듣고 싶은데 강좌 좀 열어달라.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죠. 구조원 양성 과정에 추가 개설을 요구하려고. 그죠? 추가 개설에다가 조금 포커스를 주고 정답을 찍었으면 된다. 자, 19번입니다. 감정글이죠. 감정은 수능장에서 가끔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래도 버텨야 됩니다. 뭘로 버티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또는 동사의 어떤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글을 읽어달라. 그렇죠? 읽히지 않는 문장은 그냥 블라블라 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자, 해봐요. 샤론은 받았다. 티켓 받았네. A coming tango 콘서트에. 기분 좋겠다. From her friend. 친구로부터. 그지? 자, 그리고 인터넷 서핑하는데 그녀는 리뷰 봤어. 콘서트 리뷰 봤어. 그 리뷰어가 뭐라고 했어? harsh. 리뷰가 되게 거칠었다. 기분 어떠니? 안 좋지. 그리고 끔찍한 공연이라고 말했나봐. 그 리뷰에서. 그지? 혹시나 harsh나 awful은 모르면 이거 좀 단어 좀 외워라. 그지? 자, 지금 리뷰가 안 좋았는데 그리고 이제 중간을 읽지 않습니다. 그죠? 밑에 쪽 와서 또 다른 어떤 감정의 형용사나 동사를 찾아라.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Fantastic music 그리고 energetic 뭡니까? 다시 기분이 좋아졌네. 그죠? 뭐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가 아니라 기분이 나빴다가 좋아졌다. 그지? 자, 보면은 마이너스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3개까지 있겠네요. MBS까지 하면은. 하지만 무관심한 건 또 아니고 흥분된 것도 아니고 침착한 것도 아니고. 그죠? 리뷰 보고 우리가 부끄러웠었나? ashamed? 아니지. 그지? 정답은 그러면은 의심스러웠다가 좀 기분이 좋았다. 정답 2번 처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 글의 목적입니다. 목적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 목적, 주제, 제목은 일단 2-3줄 싸움을 반드시 해라. 거기서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꼭 끌어내고 그리고 중간쯤의 어떤 과정은 좀 스캔을 떼면서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던 논리가 뒤집혔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좀 한번 해석해 주고서 글의 논리성이 계속 연결되어 있다면 거기서 정답을 찾아가자. 자, 한번 본다. Occasionally, 이따금씩 개개인들은 don't merely come out, 뭐 드러내지 않아.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지. 분명하게 state, 자, 뭐를 말하지도 않아. What is troubling them, 무엇이 그들을 곤란스럽게 여기는지. 그리고 또 대신에 자, 뭐를 선택합니까? 그들을 어떤 곤란스럽게 여기는 것을 뭐 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아. 답답하지 이 친구, 그지? 자, 그리고 대신에 뭘 선택해? Indirect means. 뭐니? 간접적인 수단을 선택하네. 이분이 약간 ashamed네, 그지? 약간 소심한 친구네. 뭐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Annoyance. 그죠? 성가신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인 수단을 채택한다. 그리고 쭉 보면은 특정 역접의 접사가 안 보여. 그죠? 그럼 혹시나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지, 마지막에. The absence of directness. 뭐니? 직접성이 어떤 부재. 그게 간접성 아니겠니? 직접성의 어떤 부재는 뭘 남기니? 그들을 충고 없이 남길 수가 있다. 그죠? 내가 감정적인 표현을 제대로 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충고해 줄 수가 없다로 끝나지. 그럼 어떻게 해야겠니? 직접적으로 말해야겠지. 거기서 정답 찾으러 간다. 이 글을 다 읽고서 우리가 시간 안에 수능 문제를 다 풀 수는 없다. 아시겠니? 그죠? 문제 스킬 반드시 익혀달라. 3번 보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기 이 직접적으로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읽었으면 좋았다. 자, 그 다음 뭐 최근에 옛날에 한번 나왔다가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출연해서 이제 뭐 신유형이라고 하는데 마치 빈칸 추론이랑 비슷하게 풀면은
접근을 좀 비슷하게 하면은 문제를 좀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다. 자, 보자. 많은 ancillary business, 부수적인 사업들. 오늘날 거의 핵심인 것처럼 보이는 부수적인 사업들이 뭐다? at one time, 과거에는 요걸로 시작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특정 사업의 얘기가 나올 거야. 근데 이제 그 특정 사업은 과연 뭘로 시작했는지만 찍으면 되겠지. 자, 빈칸이 맨 위에 있는 경우 우리는 예시 1, 2, 3 정도가 나열이 될 거야. 어디 예시에서 내가 커팅해서 정답을 찍을지가 실력이다. 그죠? 자, for example 예를 나오고, 그리고 좀 크게 봤을 때 another example이 나왔지. 그죠? 네가 여기서 정답을 찍을지 여기서 정답을 찍을지가 관건이라고. 여기가 안 되면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거잖아. 자, 해석해 봅시다. retailers, 자, 소매업자들은 boost sales, boost, 판매 올렸어. 뭐에 있어서? 동반하는 어떤 지지와 함께. 자, 뭐와 같은? assembly, 조립, installation, 설비, 그죠? 설비 서비스. 뭐 요런 걸로 이제 판매를 증가시켰대. 조립이나 어떤 설치는 특정 상품이 아니라 그거에 부가되는 어떤 또 다른 어떤 서비스겠지. 그런 걸로 판매를 올린 거야. 자, 예를 한번 가보자. 자, 집안용, 그죠? 뭐 집안용 상품의 소매업자들, 뭘 파는? unassembled outdoor grill, 그지? 야외용 그릴인데 조립되지 않은 그 그릴을 파는 누구? 소매업자들. as a box of parts, 그죠? 부품의 어떤 박스로서, 그죠? 자, 그리고 living, 자, 뭐를 남긴다? 고객의 미션을 어떻게 남긴다? incomplete 하면은 불완전하게 남기면서. 자, 이런 어떤 소매업자가 있는데 뭐야? 이제 많은 부품들을 놓고 그 미션, 그릴을 샀는데 나에게 또 미션이 주어졌네? 조립해야 돼. 그렇게 뭔가 소비자가 상품을 다 사고서 또 다른 어떤 것을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사업으로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니? 자, when the retailer, 그 소매업자는 또한 이제 뭘 팔게 되는 거다? 어셈블리, 조립, 그리고 배송료 이런 거 팔지. 자, 이것은 또 다른 어떤 단계를 취한다. 여정에 있어서 고객에게 진실된 미션의 어떤 또 다른 여정이 있는 거다. 즉 상품을 샀다고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무언가를 하게끔 만들면서 좀 부가적인 또 이익을 냈다. 거기서 정답을 찍었으면 좋았다. 자, 보면은 providing extra services, 뭐니?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네. 자, 뭐를 넘어서 고객의 primary purchase 하면은 주요한 어떤 구매를 넘어서 또 다른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리는 어떤 판매의 어떤 이득을 더 올리게 되었다. 자, 그 다음 이 글의 요지입니다. 잘 봐라 친구들아. 주제문과 요지는 진짜 100번 중에 한 번 아닐 수는 있어. 그런데 예시가 나오지. 제발 여기 4줄까지만 읽고 정답을 좀 처리해달라. 응? 한번 연습을 해보고 안 되면 말해봐. 자, 보자. Official definitions of sports. 자, 너희들이 간혹 가다가 오지선다에서 둘 중 하나가 두 개가 남지. 그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에 뭘 고르냐면 정확하게 소재가 있는 걸 골라라. 그 말은 주제문이나 요지를 볼 때 제발 소재에다가 먼저 한번 힘을 주고서 읽어라. 이 글의 소재 뭐니? 스포츠의 공식적인 definitions, 정의들. 중요한 implication, 함축적 의미가 있다. 그죠? 스포츠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뭔가 의미가 달라지나 봐. 자, when a definition emphasizes. 자, 어떤 스포츠의 정의가 뭘 강조해? 규칙, 경쟁, 높은 어떤 수행 능력 이런 거를 강조해 버렸네. 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will be excluded, 배제돼. 그죠? 이 스포츠 되게 어렵다고 해봐. 여성분들에게 스포츠 소개시켜주는데 미식축구 엄청 어려워요. 누가 하겠니? 자, 뭐로부터? participation, 뭐니? 참여로부터. 그리고 다른 어떤 신체적 활동 피하겠지. 어떤 활동? 정의되는 활동. 이류라고 정의되는 활동. 이렇게 정의하면은 그거 피한다고. 그지? 마지막에 확인 한번 해볼까? 마지막 확인하면은 자, 뭐 예를 들어 여기를 이제 읽으면 안 돼. 스포츠가 정의되네. 뭘 포함하니? 다양한 어떤 신체적 활동을 포함해. 그런데 are played. 플레이 되는데 for pleasure. 즐겁게 플레이 된다고 이번엔 정의됐네. 자, 그리고 통합되네. integrated. 뭐 지역의 어떤 표현. 자, 사회적 삶의 지역적 표현이랑 뭔가 통합이 되면 그 사회랑 잘 어울리게 정의했겠지. 자, 그러면 이 신체적 활동의 평가는 high. 높다. 그죠? 평가가 되게 높다는 거는 되게 우호적으로 평가를 해준다.
뭐니 그럼 결국에는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스포츠의 참여율과 어떤 평가 요소가 달라질 수가 있다. 자, 정답 4번이지. 스포츠의 정의는 소재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가끔 오답 찍는 친구들 분명히 3번 찍었을 겁니다. 왜? 여기도 정의가 있으니까. 근데 스포츠의 대중화가 이 글의 소재야, 여기 3번은. 이 글의 소재는 뭐였니? 스포츠의 정의지, 정의. 명확하게 4번을 좀 찍어달라.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좀 빠르죠, 말이? 제가 곧 고향을 가야 돼갖고, 지금 좀 빨리 가고 있는데, 그래도 명확하게 해설하고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탈릭치로 써있다는 거 좀 전문 용어지. 그죠? 목적이야. 자, 프로블럼 프레이밍. 문제를 프레이밍 하면 뭔가 이게 틀에 짜놓는 거지. 뭐 내 문제는 이런 거다. 뭐 어쨌든, amount. 얘가 원래 총계, 합계가 뭐뭐에 이르다인데, 나도 뭔가 이제 뭐 숫자적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amount to가 나도 약간 당황했지만, 그냥 목적어부터 해석하면 돼. 가보자. 문제의 어떤 틀을 짜놓는 거는, 자, 정의하는 거야. What problem you are proposing to solve. 자, 어떤 문제를 너가 해결할 목적으로 있는지를 정의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그런 거다 이거지. 전문 용어는 이런 거다로 보통 해석하면 좋다. 그래서 문제의 틀을 짜는 것은 자, 뭐를 정의해 주니? 어떤 문제를 너가 풀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제안해 준다. 나의 목적이 좀 명확해진다는 거지. 자, 그리고 글을 이제 읽으려고 하니 for an illustration.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니? 제발. 제발 부탁이다. 일단 예시 앞쪽에 주제문을 명확하게부터 읽어라. 예시에 있는 순간 시간이 너무 가버려. 다른 애들 막 시험지 넘기는 소리 들린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자, 봐봐. 이것은 중요한 활동이다. 왜? 그 frame you choose. 너가 선택한 그 문제의 틀이 strongly, 강하게 너의 어떤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에 대한. 그러므로 conditioning your approach. 너의 접근을 조건화시킨다. 그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얘가 문제를 명확하게 틀을 짜놓으면은 이해도 잘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다. 그걸로 끝내자고. 자, 예시를 들고서 밑을 갔더니 다른 한편으로는 the beast metaphor 뭐 이런 거를 제안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한다? 뭐 remediation 그리고 뭘 증가시킨다? 뭐 폴리스 힘의 어떤 사이즈를 증가시킨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 그럼 얘는 계속 예시로 끝난다는 겁니다. 양보할식 구성이 아니라 예시로 이 글이 끝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주제문 여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틀을 짜는 건 이해 그리고 접근에 도움이 된다. 이 글의 소재 뭐였니? 프로블럼 프레이밍이었지. 프로블럼 프레이밍. 이거 없이 정답을 짓지 말라고. 너희들이 헷갈렸으면 또 얘랑 헷갈렸겠네. 두 개 남았겠네. 그나마 3번, 5번 싸움을 해야지 왜 1, 2, 4 갖다 고민을 하냐 이거야. 소재가 있어야 한다고. 소재. 기억하지? 자, 3번 봐봐. 이유. 문제, 프로블럼 프레이밍이 자, 뭘 못하게 프리벤트는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거지. 근데 이거에 대한 마이너스 읽었니? 그럼 적어도 5번 찍어라. 자, effect of A on B. A가 B에 끼치는 영향이야. 문제 프레이밍이 접근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끼치는 영향이 정답이 되겠지. 되니? 자, 24번. 요거 그나마 좀 오답이 많아. 자, 봐봐. 똑같이 읽을 거야. 똑같이. 글의 일관성, 그리고 글의 스킬. 그죠? 잘 따라와. 자, a common error. 에러야, 에러. 처음부터 에러가 등장했어. 현재 다윈이즘 사고의 에러는 뭐야? 추정이야. 이 추정은 에러지. 이기적인 유전자들이 the prime mover, 주요 원동력이래. 그건 에러야. 뭐에 있어서? 진화에. 아, 그러면은 이기적인 유전자가 진화를 만든 건 아니네. 그건 에러니까. 엄격한 다이오니즘에서 뭡니까? 주요한 어떤 원동력은 환경적인 어떤 위협이다. 그죠? 환경적인 위협이 있고 거기서 이기적인 놈이 살아남는다. 그거는 아니라고. 근데 자, 뭐 해보지? 근데 위협이 없으면은 이 자연 선택설은 변화를 못해. 그죠? 위협이 있어야지 이기적으로 뭔가 해서 내가 진화를 할 텐데 위협이 없으면 진화가 안 된다. 작가는 지금 다이오니즘을 일단 비판한 거지. 그죠? 너가 생각한 이기적인 유전자가 우리를 진화로 만든 건 아니다. 그리고 쭉 스캔을 떴더니 뭐가 있습니까? 자, 결론에 싹 쏘가 있지. 뇌를 가진 동물에 있어서 행동적인 변화가 첫 번째 반응이다. 뭐다?
이기적인 유전자가 아니라 행동적인 변화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진화가 되든 뭘 하든 해야 되지 않겠냐. 먼저 진화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다 보니 진화가 되었다는 내용이지. 그래서 정답은 이 행동적 변화. 그렇죠? 이게 먼저 나왔는데 어떤 것이 첫 번째로 나왔냐, 적응된 거냐, 바로 행동이냐, 유전자냐, 행동인지 알고 있죠. 이렇게 의문문으로 이렇게 주제문을 물어보면은 이거에 대한 정답이 나오면은 이 1번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야. 그죠? 유전자냐, 아니면 행동이냐, 행동이잖아.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하나 알려드릴게요. 쌤이 지금 현관펜 쳐놓은 거 말고 이 중간에 예시 부분 있죠? 여기를 읽고 정답을 찍었으면은 그 긴장되는 어떤 시험장 속에서 여기를 읽고 정답을 찍었으면은 제가 고수라고 인정해 줄게요. 쌤도 이 글의 정답을 찍고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 다시 몇 번을 읽었을 때도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읽어야지 그래 정확하게 이 내용이구나를 잡았거든. 그래서 여기를 읽어서 내가 멘탈이 나가기보다는 좀 글의 쉬운 부분과 집중해야 될 이런 접속사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읽으면은 확실하게 등급이 오를 거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갑시다. 어법상 틀린 거. 여기부터는 연계지. 연계는 공부 철저히 해라. 그죠? 문법 문제지. 문법 문제는 한 문장이 우리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배웠었잖아. 그죠? 정확하게 주어 동사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나왔는지 확인만 하면 된다. as나 투부정사는 혹시나 정답을 찍더라도 좀 나중에 찍어. 약간 무적이야. 전치사, 접속사, 품사도 많고 얘는 품사가 또 3개야. 명사, 형용사, 부사. 약간 보류해라. 자, 그 다음 가면은 여기서 agency는 연계지문에서 주체성으로 쓰였어. 자, 이러한 형태의 주체성은 믿음에서 온다. 도치됐지. 얘는 동격의 대절이야. 개개인의 성공들. 만약에 이 ing를 현재 분사로 봤으면은 수식했겠지. 주로 누군가의 능력에 달려있는 성공들. 그런데 지금 뭐 능력이나 행동에 달려있는 성공들 했는데 지금 뭐가 없니? 동사가 없잖아. 동사. 그죠? 동사가 없기 때문에 이 depending을 depend로 바꿔줘라. 그래서 개개인의 성공은 여기에 달려있다. 얘가 왜 어려웠는지 아니 친구들아? and가 지금 남발되고 있지. 등위 접속사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야. 원래는 첫 번째 등위 접속사 and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고 있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이 and는 자, 쉼표는 쌤이 부사 처리하라고 했어. 분명히 주어, 동사, 또 다른 절을 이끌고 있지. 독립되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 앞에는 주어 동사가 하나 명확하게 나왔어야 된다. 왜? 두 번째 and가 또 다른 절을 이끌고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정답은 2번 depend로 바꿔달라. 자, 그 다음도 연계 문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처리 구간부터 보겠습니다. 연계 지문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러한 겉보기에 놀라운 어떤 성취, 뭐 리콜하면 기억, 회상이죠. 회상의 성취는 improbable, 불가능하대. 자, 뭐함으로선 불가능해? 기억함으로선 불가능하네. 음악의 어떤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의 어떤 과정을 기억함으로써는 기억을 할 수가 없대. 뭐가 아니라 개별적인 음표가 아니라 음표 하나하나 그거가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불러봤을 때 그래서 넘어갔네. 어떤 음악을 기억하는 건 불가능하다. 봐봐. 만약 너가 피아니스트한테 모차르트 소나타 좀 시작해보라고 했어. 그죠? 41번 마디부터. 그녀는 뭐 해야 된대? 정신적으로 리플레이 해야 돼. 그 음악을. 어디부터? 처음부터 리플레이 해야 된다. 어디까지? 바. 여기서 바는 그 어떤, 아까 여기서 말했던 41번째 어떤 그 단위죠. 거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계속 노래를 불러봐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딱 거기가 어디 시점인지 안다는 거지. 그냥 한 번에 41번째 그 악보. 그렇죠? 거기를 바로 알 수는 없다는 거야. 처음부터 불러봐서 맞아 여기가 41번째야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별적인 악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음악의 흐름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I am 빼고 probably 정답이 되었어야 되는 지문이다. 자, 빈칸 추론입니다. 이걸도 연계입니다. 이거는 내가 운동을 좋아해갖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했던 좀 명확하게 설명했던 질문. 보시면은
이거는 들어야죠. 자, 봅시다. 연구입니다. 인간 러너들, 달리기 선수 연구한 거야. 자, 뭐를 도전했니? 뭐 달리기 선수도 되고 그냥 달리는 사람들의 연구를 해보니까 전통적인 지혜를 도전했대. 그죠? 그리고 뭘 발견했다? 이게 반발력, 땅의 어떤 반발력의 힘, 발에 오는, 그리고 어떤 충격? 자, 얘가 주어야. 그리고 충격도 주어네. 어디에서 전송되는? 다리에서. 몸 전체까지 전송되는 어떤 충격. 뭐 이후에? 충격 이후에 땅과의. 내가 땅을 쾅 밟았을 때 내 다리에 오는 충격은 빈칸이다. 그죠? 왜 자꾸 넘어가니? 빈칸이다. 왜? 러너들은 이동해. From A to B. Extremely compliant 하면은 엄청나게 말랑말랑한 곳에서 엄청나게 딱딱한 running surface로 이동했을 때 충격은 어떨까? 우리의 일반적 관습은 어떠니? 딱딱한 땅을 밟으면 다리가 아파. 그죠? 그런데 이거를 도전했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프지 않다를 머릿속에 먼저 넣고 들어가면 좋겠지. 그죠? 아프지 않다는데 좀 더 한번 읽어보자. 결과적으로 연구자들은 뭐 하기 시작했다? 리더. 러너들은 무의식적으로 조절해 다리의 딱딱함을. 그죠? 뒤에 읽어보면은 딱딱한 구간을 밟을 때는 내 다리를 유연한 땅을 밟을 때는 내 다리가 좀 딱딱해져. 그럼 결국에는 충격은 0이 되겠지. 충격을 비교하자면 0이 되겠지. 여기 땅과 여기 땅의 충격의 양은 결국에는 0이 된다. 즉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정답이 돼야 된다. 친구들 중에 5번을 찍는 친구가 간혹 있었어. 그죠? 거의 생산되지 않는 건 아니야. 생산은 되는데 그 차이의 값이 0이다. 그 값이 0이라는 거지. 거의 다양하지 않았다라는 1번이 정답이 돼야 한다. 자, 32번. 자, 원어브더 복수명사. 가장 큰 위험, 글쓰기의 위험들 중 하나는 뭐다? 선택들 중에 가장 단순한 선택도 빈칸이다. 이게 위험하다는 거지. 글쓰기를 할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데 그게 빈칸하다는 게 참 위험하다. 머릿속에 새기고 읽으라고 내가 전 강의에서 설명했었습니다. 자, 이걸도 연계입니다. 사실 너희들은 그나마 연계 지문을 안 봤던 친구들은 여기서 정답을 좀 찍었으면 좋았다. 뭐 분리부정사 얘기인데 그건 이제 거두절미하고, 얼마나 많이 너의 집중이 너를 잃게 되겠냐. 너의 집중을 얼마나 많이 잃게 되겠냐. 그죠? 뭐 때문에? 그들의 집중이 너가 얼마나 많이 잃게 된다는 건 너가 다른 사람의 집중을 잃게 된다는 거지. 다른 사람이 너에게 집중 안 한다는 거야. 그죠? 너가 잃게 되겠냐?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의 집중을. 뭐 때문에? 그들의 자동적인 회상. 뭐에 있어서? 지금은 규칙이 아닌 거에 대한 회상. 그지? 지금은 규칙이 아니야. 그냥 써도 되는데 과거에 어떤 사람들에겐 규칙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가 어떤 글 같은 거 썼을 때 그 사람들은 약간 이 사람은 좀 문법적으로 뭔가 잘 못 배운 친구구나라 생각하겠지. 자, it is possible. 뭐가 가능해? 다른 말로 하자면 to write correctly. 정확하게 써. 그죠? 그런데 불쾌하게 하네 너의 어떤 독자의 개념을, 어떤 언어적인 어떤 능력에 있어서 너는 정확하게 썼는데 독자를 불쾌하게 하는 거야. 그 독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 문법 좀 실력 없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게 뭐니? prejudice. 편향에 치우치게 한다. 너의 독자로 하여금 편향에 치우치게 한다. 편향이라는 게 뭐니?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게 바라보는 거잖아. 정답은 3번이 된다. 좀 빠르죠? 기차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하지만 저는 명확하게 설명하고서 가겠습니다. 기차를 안 타는 한이 있더라도 설명하겠습니다. 자, even when.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야 우리가 어떤 거래? 명백하게 단순한 어떤 걸 하네. as 나오면 앞에서 해석하지 마. 뒤에 as만 뭐뭐와 같은. 자, picking up a screwdriver. 드라이버와 같은 어떤 거를 짚는 거와 같은 단순한 거를 해도 우리의 뇌는 자동적으로 빈칸이다. 빈칸 첫 번째 나오면 뭐라고? 예시에서 커팅하라고. 그래서 첫 번째에서 커팅하든 두 번째에서 커팅하든 그건 실력을 기르라고. 자, 봅시다. 스크류 드라이버 예시 하나 나올 거고 자동차에 대한 예시가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우리는 literally 문자 그대로, 쌤은 really를 해석합니다. 문자 그대로 느낀다는 건 정말로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 자, 뭐에 있어서? 스크류 드라이버. 우리가 쓰는 드라이버의 끝쪽에 있어서 어떤 걸 느낀다.
그래서 너가 어떤 나사 같은 드라이버로 뭔가 조일 때 그 드라이버의 끝쪽을 느낀다는 거야. 자, when we extend the hand, 우리가 어떤 손을 쭉 뻗어 드라이버를 든 채로 우리는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그 후자면 드라이버지 내 손이 아니라 그 드라이버의 길이를 take into account 당연시하게 여긴다. 이 드라이버의 끝쪽은 내 손이 아닌데, 그죠? 내 손은 이미 여기서 끝났어요. 그죠? 근데 드라이버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도 당연시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죠? 옛날에 뭐 만화 같은 거 보면 팔 막 쭉 늘어나잖아요. 아니면 원피스 고무고무? 그게 마치 정말 내 팔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죠? 마치 나와 하나의 나의 팔인 것처럼. 자, 계속 가면 우리는 탐사해요. 그죠? 뭐 도달하기 어려운 어떤 지역 탐사하네. 뭐에 있어서 확장된 어떤 끝쪽, 내 약간 늘어진 팔을 가지고. 그리고 이해하는데 우리가 탐험하는 걸 그렇게 이해한대. 자, 강조해서 더욱이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쥐고 있는 그 드라이버를 마치 우리의 내 몸에 달린 드라이버라고 느낀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뇌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냐? 자, adjust. 그죠? 요 단어가 너무 좋다. 이것도. 그죠? 적응한다. 뇌가 신체라고 고려하는 거를 도구까지 include 뭐 하는 거로 포함하는 거로 적응하고 우리가 거기에 순응해 버린다. 이런 느낌이지. 뇌가 신체라고 고려하는 것을 도구까지 포함하는 거야. 고무고무. 알겠니? 자, 34번 갑니다. 이 글은 빈칸이 밑에 있죠. 자, 빈칸이 밑에 있는 경우는 위로 그래도 한 두 문장 정도는 읽었을 때 여기서 좀 감이 안 잡힌다. 그때 맨 위로 가라고 했어. 그래서 그 규칙을 약속 지키자. 자, 한번 봅시다. in case 뭐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뇌의 visual strategies, 뇌의 어떤 시각적 전략, 그죠? 뇌의 시각적 전략은 또 나왔네. 뭐다. 우리의 뇌는 뭘 보게 되냐죠. 뇌의 어떤 시각적 전략은 뭐다. 어쨌든 뇌에 좀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자. 자, 위로 한 칸 올라가 볼까 한번. 위로 한 칸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가 주어일까? 어디가 진짜 주어일까? 여기서 멀리서 보니까 안 보이네. 여기서 읽었다 생각해보자 그냥. 그리고 그 뇌는 만들기 시작하네. 더욱더 많은 가설을. 그리고 desperately 필사적으로 확신하며 어떤 탐색을 한다. 뭔 말인지 몰라 사실은. 쌤도 이거 안 되니까 어디 올라간 거야? 맨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응?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보는 많은 부분은 what you expect to see. 우리가 기대하는 거다. 보기로 기대하는 거.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지. 그지? 이런 어떤 문장 사실 우리 EBS 연계교재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본다. 자, 이건 뭘 설명해? 왜 우리가 얼굴이나 형체를 보는지. 어디에서? 그죠? flickering campfire. 그죠? 뭔가 반짝이는 캠프파이어 불빛에서 내가 어떤 얼굴이나 형체를 보는 거야. 뭐야? 뭐 내가 어떤 불꽃을 봤는데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얼굴이 싹 비치는 거야. 왜? 그게 내가 보기로 기대하는 거잖아. 내가 어떤 형태나 사물을 봐도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야. 또는 움직이는 구름에서도. 그죠? 약간 정신이 나갔긴 했는데 그래도 내 마음이 그거니까 그게 보이는 거야 지금. 그지? 그리고 이제 예시가 나오지.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기까지만 읽고 찍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 자, 뭡니까? 우리의 뇌는 뭐다? 프로젝팅 이미지. 이미지를 투영시킨다. from 어디로부터? 이게 너무 좋지 않니? 내 마음속 안에 있는 것을 세상 밖으로. 내 마음속에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 밖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우리 뇌는 그렇게 시각적 이미지를 쓰고 있다고. 마치 편향된 이미지긴 하지. 내 머릿속에 내 주관적인 게 자꾸 이 세상 속에 나오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어려웠지만 이쪽에서 좀 힘을 줘서 읽었으면은 조금 더 답을 찾는데 수월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35번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얘도 연계 지문이었죠. 자, 보시면 다른 한편으론 도시는 종종 탓되어진대. 그래서 혼나 도시가. 왜? 생태학적인 어떤 파괴 때문에. 그죠? 근데 여기 봐봐. 그러나 우리가 사실을 보면 어떠한 것도 진실로부터 멀리 갈 수 없다. 앞에 거 진실 아니라는 거야. 저 진실로부터 멀리 가지 마라. 이런 뉘앙스야. 결국에는 도시가 뭔가 파괴, 생태학적 파괴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고 해석하면서 이거를 읽어야 됩니다. 그치?
뭐 생각해? 도시 괜찮아. 오히려 뭐가 나빠? 시골 나빠. 자, 삶의 패턴입니다. 시골이나 교외 지역의 삶의 패턴은 뭘 포함한다? 긴 시간을 포함하네. 자동차 끌고 가야 돼. 시골은 머니까. 그죠? 그럼 패스해야지. 왜 시골 나빠? 그럼 공기오염 많이 될 거 아니야. 펌핑 아웃 exhaust. 뭐 배기를 계속해서 막 이렇게 펌핑하고. 그지? 자, 도시 거주자들은 자, 뭐의 옵션 가자? 걷거나 대중교통 이용해. 일하거나 쇼핑하는데. 도시 괜찮지? 오염 별로 안 되겠지, 생태계에. 자, 또 large yard. 자, 더 큰 마당이나 집들. 도시 밖에서 발견되는 큰 마당이나 집들은 환경적인 비용을 만든다. 도시 밖은 어디니? 시골에서 발견되는 거는 정원 되게 크지. 거기가 오히려 환경적 비용이 많이 드는 거야. 에너지도 많이 써야 되고 맨날 물 뿌려야 되잖아. 그지? 자, 그리고 4번 보면 이것은 illustrate, 예증 들어준다. 뭐의 경향? 대부분의 도시의 거주자들은 피곤해. 도시의 삶에. 도시 좋은데 왜 그래요? 정답 4번 찍고 끝내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주제문을 명확하게 잡았다면 그 글의 키포인트 내용이 잡히면 계속해서 킵이 아니죠. 넘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넘기면서 그 글의 어떤 주제랑 일관성이 없는 지문을 찍어라. 무조건 두 갈식이다. 앞에 주제문이 나온다. 자, 이 글의 순서입니다. 아, 여기 편집을 잘못했네. 흐름과 관계없는 거 아닙니다. 순서 고르기 게임이야. 순서 고르기. 이 순서 고르기는 항상 그 네모칸의 마지막 줄에 좀 힘을 일단 줘야 돼. 자, 읽어보자. 일단 사람들 연구했네. 건강 문제 있는 얘 연계야. 뭘 보여줬니?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뭘 보고 했다? 그들이 이득을 이끌었네. 그들의 역경으로부터. 여기까지 왔어. 스트레스적인 어떤 사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을 발달시키도록 한다. 마지막 줄 보니 스트레스 도움 된다지. 자, 그리고 B, C를 보자. 연계 질문이었는데 순서로 좀 어려웠어. B, C를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B도 말이 되고 C도 말이 돼. 이거를 한 번에 간 친구는 대단한 거지. 그치? 일단 두 개를 다 읽어놨어야 돼. 내가 볼 때는. 둘 다 말이 되기 때문에. 특히 연계를 안 본 친구들도 어쩔 수가 없어. 두 개 일단 가져가봐. 중간 수준의 역경은 예측되는데 큰 회복력이다. 그럼 말이 맞잖아.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적응 과정, 스트레스에 의해서 initiated, 시작되는 적응 과정은 개인적인 변화를 이끌어. 더 좋게. 얘도 맞잖아. 맞잖아. 솔직히 말해서 둘 다 솔직히 말하면 스트레스 도움 된다잖아. 근데 A번에 좀 힌트가 있었어, 사실. 높은 수준의 역경은 정신적 건강, 안 좋은 정신적 건강을 예측해. 스트레스가 역경이 너무 높으면 안 돼. 그러나 어떤 사람들, 중간 수준의 역경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하고 뭐가 연결돼야 된다? 결국에는 B하고 A가 연결이 돼야 한다는 거지. 그죠? 아니죠. 반대죠. A가 먼저 나오고 B가 나오는데 쌤이랑 약속했죠? 그나마 B, C 고를 때 그래도 C로 먼저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높은 수준의 역경 A가 나온 다음 그리고 B로 보자. 그죠? 이 순서별을 풀 때 일단 B, C를 먼저 갈라놔라. 간혹가다 A가 정답이 1번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도 B, C부터 가르고 보자는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둘 중 정답을 가를 때 A의 어떤 단서가 B의 단서가 A에 있었기 때문에 이 A, B를 연결했어야 된다. 그럼 첫 번째는 결국엔 처음에 C로 갔어야 한다. 이번에 좀 이런 식으로 풀었으면 된다. C, A, B. 자, 얘도 순서별 문제. fruit ripening process. 과일이 익어가는 과정. 잘 봐.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과일이 익는 것은 처리한다. 얘를 마치 동사로도 볼 수 있어. 긴장하면은. 하지만 이 복합명사 처리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제발 과일이 익어가는 과정은 여기가 동사야. brings out, about. 뭘 가지고 온다? 뭐 새표벽이 부드러워요, 달콤해요, 그리고 뭐 색깔도 맛도 나요. 과일 익었으니까. 그 과정은 약이 되는데 뭐에 의해서? 식물 호르몬의 생성이 나온다. 뭐 에틸렌이라는. 과일이 익으니까 에틸렌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까지 읽은 겁니다. 밑에 봤을 때, 자, B번의 단서. 뭐 나중에 제가 순서별 단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 인칭대명사 복수꼴이 나왔죠. 앞문장에 반드시 복수명사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들이 스프레이로 뿌려져. 에틸렌과 함께. 그죠? 근데 이 데이를 잡으려면 복수명사가 없지. C부터 가는 겁니다. 근데 C에서 뭐가 나오니?
뭐 소매업자들 나오네. 자, 뭐 그로어스, 리테일러스의 어떤 문제는 라이프닝, 익어가는 과정은 꽤 빠르게 디테러레이션, 뭔가 악화, 부패가 된다. 그리고 그 상품은 가치가 없어. 토마토, 그리고 다른 과일들은 그러니까 쌓여지겠죠. 운송된대. 그럼 여기에서의 대인을 뭐로 잡을 수 있겠니? 토마토하고 다른 과일들이겠지. 더 명확하게 B가 되는 이유는 뭐니? A번 마지막을 봤을 때도 복수명사가 없다. 이 하나로 끝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C가 가고, A번에도 복수 없네? 근데 C번엔 있네? 그러면은 B를 가고, 그 다음에 C 간 다음에 A가 써야죠. 반대. C 가고, 복수명사 B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A로 받아줬으면 CBA 명확하게 연결이 된다. 이 대의를 배운 친구들만이 이 지문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거다. 아시겠죠? 자, 38번. 연계 문제였네. 자꾸 연계 하니까, 그죠? 연계 규제를 공부 안 한 친구들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접근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그죠? 자, compounding. 이거 원래 혼합물이지, 명사는. 더 복잡하게 하는 거야. 어려움을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은 최소한의 정보만 있는 거야. 내가 what could 지우라고 했어. 소위 이른바. 어려움을 복잡하게 하는 것은 정보 과부하다. 정보 과부하 안 좋아. 그럼 그치? 그리고 자, 쉼표 날리고 오직 방해하고 그녀의 사고를 혼란시키기만 하네. 정보의 과부하는 안 좋다지. 읽었을 때 연계규제 수업 들을 때 이 alternatively를 명확하게 이해했어야 된다. 양자택일로라는 의미인데 얘가 접속사로 쓰이면 그죠?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는 해갖고 이제 사건의 반전의 내용이 나와야 된다. 자, 읽어보시면 몇몇 결정들, 그들의 특징적으로 몇몇 결정들은 뭐 많은 복잡성을 가지고 오고, 여기서 who's는 선행사로 decision 받는 겁니다. 그 결정에 많은 어떤 변수들이 오네. 함께 어떤 방식으로? 리더가 어떤 성공하라는 면에서의 방식으로. 리더는 성공하려면 그 복잡성 풀어야 이해하겠지.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리더의 정보가 파편적이야. fragmentary. 그럼 파편적이다. 근데 우리는 뭘 읽었니? 정보의 과부하를 읽었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파편적이게 나와야겠죠. 정답은 alternatively 보고 2번 찍고 넘어갔어야 한다. 되니? 38번. 글의 흐름으로 보아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거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 요건 좀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마 4번 정답 가장 많이 찍었을 거예요. 그러나가 갑자기 나오는 거 애들이 이해를 못해. 전반적으로 이 반딧불이를 이해 못했어. 그러면은. 그지? 자, 보자. 어떤 팀이 칠했네? 반딧불이의 빛에다가 오렌지 다크를 칠했어. 반딧불이가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오렌지 다크색을 칠한 거야. 그랬더니 새로운 어떤 박쥐들, 또 그죠? 새로운 어떤 일련의 박쥐들은 2배의 시간이 걸렸네. 그죠? 2배의 시간에 오래 걸렸네. 뭘 배우는데? 반딧불이를 피하는데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자, 2번 보세요. 그 팀은 8마리의 박쥐를 어두운 방에 놨어. 그죠? 3개, 4개의 fireflies를, 그죠? 여기 한번 보자. 삼켜졌을 때 어디에서 반딧불에서 나오는 화학물질들은 박쥐로 하여금 throw up, 토하게 한 거야. 반딧불이 맛없어서 퇴한 거야. 그래서 그 팀은 그래서 일단 이제 실험 시작했어. 8마리의 박쥐를 어두운 방에 놨어. 3마리, 4마리 정도의 fireflies, 반딧불이, 그리고 플러스 3배의 다른 맛있는 곤충. 물을 포함해서 비틀과 어떤 뭐 나방 같은 애 포함해서 이거 한번 딱정벌레일 거야. 4일 동안 놨어. 근데 첫 번째 어떤 밤에는 모든 박쥐들이 적어도 1마리의 반딧불이는 잡았어. 퇴한 거야, 그지? 근데 1마리 정도 얘가 먹은 거야. 자, 그러나 이제 4일 밤이 됐어. 이제 아까 적응했겠지. 박쥐도 제 맛없는 거 알고. 그랬더니 대부분의 박쥐들은 이제 배워. 이제 반딧불이 피할 수 있는 거 배워. 그리고 이제 다른 프레이, 다른 맛있는 어떤 먹이만 잡게 되었다. 그죠? 자, 이거는 뭡니까? 결국에는 박쥐들로 하여금 이제 실험을 한 거지. 반딧불이 놓고 니네 맛없는 애들 이제 얼마 정도의 시간을 두고서 알아차릴 수 있냐. 그리고서 색칠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건 이거 첫 번째 실험 내용 1, 2, 3과
이 네모칸의 내용을 5번에 넣어서 추가시켰을 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반딧불이의 어떤 그 빛은 반딧불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건 색깔이 없으니까, 반짝반짝이지 않으니까 8시간이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1, 2, 3, 4의 전반적인 한 실험 내용입니다. 여기 어딘가에 들어갈 데가 없죠. 그죠? 그냥 일반적인 반딧불을 가지고 시작했고, 실험을 시작했으니까 그것이 끝나고 또 다른 실험, 색깔을 칠하는 실험이 나와야 되는 구간은 5번입니다. 좀 어려웠죠? 한 실험이 끝나는 구간을 골랐어야 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럼 반딧불이는 색깔을 통해서 자기 보호를 띠는구나. 그래서 이 새로운 발견은 이 5번의 발견 말하겠죠. 결국 이 발견을 보니 뭘 설명한다? 왜 반딧불이의 라바, 그죠? 애벌레가 글로우, 빛나는지, 뭐에도 불구하고 짝짓기의 어떤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이가 안 됐음에도 왜 빛나겠니?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빛나겠죠. 이 실험 2개 내용을 합해서 이 마지막 결과가 나왔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약문입니다. 요약문에 접근할 때 기억해야 될 점은요, 반드시 빈칸이랑 똑같이 우리 빈칸 실험 볼 때 빈칸부터 보지, 요약문은 뭐야? 요약문부터 봐야지. 그리고 이 요약문이라는 건 얘가 이글의 주제문입니다. 주제문을 투블랭크를 써서 완성하시오의 지문이다. 해석해보자. 자, 볼 때 A, B가 있으면 B까지 가면은 정보 과부하야. 머릿속에 다 안 들어가. A 잡고 B 잡는 거야. Since fossilization, 화석화와 화석의 발견은 A의 영향을 받네. 그죠? A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화석화는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 찍으러 가보자. 자, some environments, 몇몇 환경들은 뭐 할 것 같다? 화석화를 이끌 것 같다. 자,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겠네? 그러면은, 그죠? 2번 아니면은 4번이죠. 5번 어디 갔니? 5번 뭔지 몰라요, 일단은. 그죠? 더 어려워졌네? 2번이 아니라 3번 아니면 5번이네, 그지? 편집의 실수. 아직 이 PPT 작업의 미숙함. 자,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아. 그리고 나서 B까지 읽어버려야 돼. 환경 조건에 영향받으며 화석의 증거. 탁선이라는 게 뭔지 몰라. 어떤 분류인가 봐, 분류. 화석 증거는, 탁선의 어떤 화석 증거는 빈칸할 수 없다는데 넣어보라고. 명확하게 하지 못하냐, 숨기지 못하냐. 그지? 뭐를 인구 사이즈나 어떤 출현, 멸종의 어떤 시기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냐, 숨기지 못하냐 찍으면 되는 거지. 자, 보면, 자, 따라서 우리는 추정할 수 없어. 더 많은 화석 증거, 어디로부터? 특정 기관과 장소로부터의 더 많은 화석 증거는 뭘 의미하지 않는다? 더 많은 개인들이 그 당시에 나타났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화석 증거를 보고 그때 당시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살았는지를 확고히 하지 못하고 있지. 어느 정도 너희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 뭔가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가 들어갔어야 돼. 근데 요놈 때문에 내가 좀 더 읽은 거야. 요놈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손 떨리잖아, 수능장에서. 한 문제 틀리면은 등급이 깎일 수 있는데. 그럼 여기를 봅니다. 자, 접속사 딱 스캔 뜨니까 뭐가 보이니? does. 따라서 첫 번째 어떤 출현 데이터, 그리고 마지막 어떤 출현 데이터, 뭐해? 얘만 잡으면 되잖아. 얘는, 그죠? 이런 어떤 것들은 뭐 할 것 같다? conservative. 와, 이 단어 괜찮았어. 그죠? 이 단어 좀 어렵게 나왔지? 보수적이다. 얘가 보수적이라는 건 닫혀 있다는 거야. 그럼 알려주지 않는다로 가는 거지. 여기서 명확하게, 그죠? clarify. 그래서 명확하게 뭔가를 드러내지 않는다. 왜 뭐니까? conservative. 보수적이니까.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장문. 그죠? 43번, 45번은 읽지 않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좀 어렵게 나왔어. 그지? 주제문도 골라야 되고, 낱말 쓰임도 골라야 돼. 요즘 이 질문 약간 어렵게 나와. 근데 조금 내가 팁을 드리자면, 너희들 주제문은 좀 맞거든? 근데 이 글에서 낱말의 쓰임을 간혹가다 틀리는 친구들이 많다. 근데 그거를, 좀 정답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전반적인 흐름을 몰라도 이 앞뒤 맥락, 위에 한 문장이나 아래 한 문장의 논리로 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거 팁 하나 챙기세요.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앞뒤 문장들 반드시 확인해라. 자, 가봅시다.
자, 많은 산악 지역에서 자, 뭐의 권리? 물에 접근할 권리는 뭐랑 연관되어 있다? 소유, 땅의 소유. 그 땅이 내 거면은 그 나오는 물도 내 거야. 자, 최근 뭐 안데스에서 그죠? 땅과 권리가 합쳐져 있다고. 그죠? 그래서 물의 권리는 땅의 권리로 이동되지. 그러나 지역의 땅 개혁과 그리고 추가적인 소스하면 원천, 공급의 원천의 발달을 통해서 물의 권리는 어떻게 되었대? 이제 분리됐다. 물이랑 땅이랑 분리됐다가 이거의 주제문이겠지. 역접까지 완벽한 논리가 나왔잖아. 이제 땅을 가졌다 한들 이제 물까지, 물의 소유권까지는 가질 수가 없다. 자, 물의 권리는 더 이상 땅에 묶여 있지가 않다지. 정답은 1번. 자, 그래 낱말 찾으러 가자. 여기 전반적인 내용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해합니다. 수험생들 여기 어려워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어렵더라도 이 주제문을 상기하면서 어느 정도 그 테두리 안에 벗어나지 않게만 좀 해석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그래서 갑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어떤 사람 선호해? 지불하는 사람들. 뭐라기보다는 그 모든 공동체의 접근을 확신하기보다는 돈 내고 이제 물을 얻는 사람들 선호하겠지. 이 상황은 나와. 그러므로 거기에서 개개인들은 이제 땅을 소유하는데 물은 소유하지 않아. 페루에서 예시겠지. 이제 예시가 어려워. 확실히. 그지? 자, 정부는 뭘 줬어? 그랜트. 물을 줬네. 공동체에게. 땅과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달려있다? 공동체에 달려있다. 그걸 할당하는. 그지? 자, 마찬가지로 예멘에서도 전통적인 어떤 물의 할당은 과거 얘기하는 거야. 땅과 물이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 그죠? 자, 전통적으로 예멘에서의 전통적 할당은 뭐야 이거? measure. 하나의 어떤 측정치네. 물의 어떤 one measure. 이거 뭔지 모르니까 넘어가야 돼. 그 100개의 땅, 뭐 100개의 이런 땅이 있으면 뭐 1회 이런 물을 줬나 봐. 그죠? 그러면은 전통적인 것이 내가 땅을 이 정도 갖고 있으면 이 정도 물은 내 거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러한 것은 오직 전통적인 관계 공급에만 적용된다. 그죠? 오늘날에는 안 그렇겠지. 그죠? 관계는 한 거 이제 농사 지을 때 물 되는 거야. 자, 뭐 이거로부터. 거기에서 공급은 어느 정도 지금 과거 얘기하고 있는 거 맞니? 내가 어느 정도 땅을 갖고 있으면은 이 정도 물은 내 거다. 그럼 어느 정도 보장은 돼야지. 그지? 자, 물. 자, 갑작스러운 플루드, 홍수로부터 나오는 이 물은 자, 뭐에 종속되지 않는다? 이슬람ik 법엔 종속되지 않아. 왜? 이것은 불확실한 원천이니까. 홍수는 괜찮은 거야. 그지? 그러므로 뭐에 자유롭다? 사람들에게 자유롭죠? 모으고 그걸 사용할 수 있기에 되게 자유로웠다. 그러나 꺾여야지. 이러한 전통적인 할당, 땅의 단위당의 할당은 이제 어떻게 됐겠니? 바이패스는 원래 우회하던데 이제 무시됐겠지. 오늘날 왔으니까. 그지? 오늘날은 분리됐으니까 부분적으로 뭐에 의해서? 새로운 공급의 발달에 의해서. 그러나 또한 뭐에 의해서도 땅과 물이 분리돼야 된다? 경작, 농작물의 경작인데 상당한 경제적 중요성을 갖는 어떤 농작물의 감소 때문에 그렇다. 아직 내용이 이해 안 가더라도 잘 봐. 근데 이러한 농산물은 경작되지 1년 내내. 그럼 이 농작물은 경작이 감소된 거니 1년 내내인데 에다가 디스까지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 농작물이잖아. 쌤 말이 뭔지 알겠니? 정말 어려웠더라도 조금 나에게 여유를 주면서 여기 1년 내내 경작되니까 그 농작물은 증가한다. 요즘 이렇게 풀릴 때가 좀 많습니다. 실제로. 그죠? 팁 하나 가지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농작물을 많이, 그죠? 길러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땅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물 7밖에 안 줘. 딱 할당돼 있어. 그럼 안 되겠지. 조금 많은 땅을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줘야 되고, 그죠? 좀 더 허용치를 넓혀야 되고, 좀 적은 땅을 가진 친구들한테는 이 정도 좀, 그죠? 가질 수 있는. 즉, 어쨌든 간에 농작물의 경작의 상승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과거의 어떤 물 할당 제도는 이제 더 이상 무시될 수밖에 없다. 그죠? 자, 따라서 뭘 요구해? 그죠? 물에 공정한 목 이상을 요구할 수가 있다. 그지? 경제적 상태. 그 농작물의 이제 경제적 상태는 뭘 확신한다? 자, 물의 권리는 이제 구매될 수 있고 브라이브 될 수 있다는 거죠. 뭐로부터? 생존 어떤 농작물로부터 브라이브스 어베이 될 수 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어떤 물의 어떤 권리가 이제는 구매될 수가 있는. 그죠? 그렇게 되었다. 자, 41. 1번, 42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제가 좀 글의 어떤 접근법과 좀 스킬 그리고 어디에서 집중을 해서 읽어야 되는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반드시 연습해 보세요. 등급 하나는 무조건 오를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